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2번째 이야기, 중앙선 침범 사고가 있을 때 이제 과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제 채널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오래간만에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이제 채널을 시작했을 때 이제 김여사 운전 레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교통사고 보상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과실을 다룰 때는 이제 과실보험 디테일에 대해 들어가서 한 건 한 건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보상 이야기 뒷담화 좀 시리즈 22번째 얘기가 된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여행 이야기, 제가 다닌 여행을 이제 스크랩해서 이제 보내드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순간순간 이게 이런 소소한 일상 스케치,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기분이 좋을 때 노래 한 곡씩 해서 녹음해서 이제 들려드리는 나의 노래 좋아. 지금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지만 그 초창기에 이제 제 아는 사진작가, 그분 아마존 사진작가지만 아주 그 뒷심이 강한 분인데 우리 고태한 씨 그림을 올린 적이 있고 그래서 한 대략 7개로 나눠서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김여사 운전 레슨, 교통사고 보상 이야기 뒷담화 이렇게 되게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그 횡단보도 관련해 가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있는 횡단보도, 그다음에 또 교차로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현장을 보다 보면 너무 답답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다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당분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과실상계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일단은 이 내용을 이제 분리하다 그러면 총 한 15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선 이제 첫 번째 총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실상계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그 법적 근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실상계 총론부터 들어가 버리면 너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중에 그냥 하나 뽑아서 그냥 중앙선 침범일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떤 근거가 있다,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론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총론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행을 할 때 중앙선이 있는 지역을 이제 우리가 운행을 할 때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신뢰를 하고 보통 운행을 하게 되겠죠. 절대 넘어올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차가 넘어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차가 만약에 넘어와서 내 차와 충돌했다면 나는 과실이 없죠. 상대방이 보통 100% 과실입니다. 다만 혹시 내가 그 지정차로 위반을 했다거나 약간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거나 과속을 했다거나 하는 것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오는 것까지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책임이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이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그 태도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왕복 예를 들어 6차선 도로다. 편도가 3차선이 되겠죠. 근데 상대방 차선에서 지들끼리 사고가 나가지고 불가피하게 튕겨져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운행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예견을 해서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나는 물론 과실이 없고 그 불가피하게 튕겨져 나온 차량도 사실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넘어왔을 때는 나는 과실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우선 이제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여행을 갔을 때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추월 차선이 없는 경우겠죠. 운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운행을 하는지, 만약에 뒷차가 빠른 차가 오면 앞에 가던 차가 뒤를 딱 보고 눈치 보고 뒷차가 나보다 빠르구나 그러면은 오른쪽 길 가로 살짝 비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차선이 3개가 되는 거예요. 비켜주고 그럼 맞은편에서 내가 중앙선을 반쯤 넘어가서 가게 되면 맞은편에서 오던 차도
거기 감안해서 우측으로 살짝 피해줍니다. 그럼 공간이 생기니까 왕복 2차선이지만 이게 왕복 3차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생활화가 돼 있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참고로 해서 아무리 상대방이 이제 중앙선 침범을 하더라도 나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조건은 이제 편도 1차선 도로, 왕복 2차선, 그러니까 아주 서로 하여튼 그 추월 차선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가해자 차량이 멀리서 보니까 중앙선 침범한 것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보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 차를 피해주기 위해서 도로 우측으로 피해라든가 뭐 피할 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피할 자리가 있다면은 그 피항 조치를 한다든가 속도를 좀 줄여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에게도 과실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야가 좋지 않은 도로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 통상 또 상대방 차선이 곡각 지점 같은 데서는 상대 차선이 중앙선 침범할 것이 예견이 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내가 중앙선에 바삭 뻗쳐서 운전하지 말고 나도 노견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벌려주면서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실이 주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의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 그런 도로에서도 상대방이 앞에 두 차량 그 1차선, 2차선이 꽉 막혀 있으면은 뭐 한쪽에 사고가 나 있거나 이래서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중앙선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자 과실이 이제 많이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내가 우리 차선에서 1, 2차선에서 나는 2차선을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상대방 차가 만약에 거기서 중앙선 침범을 해서 추월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 1차선을 통과해서 다시 자기 차선으로 들어갈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나는 2차선을 갔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제 나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앙선 침범은 내가 상대방이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신뢰의 원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한테 과실이 없다. 근데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는 것을 저 멀리서부터 내가 미리 봤다면 나도 좀 주의를 해서 피항을 해야 되겠다. 피항하지 않았어서 사고 날 경우에는 이것이 명백하게 블랙박스 이런 것을 확인이 되면 나에게도 과실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중앙 침범해서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약간의 음주를 했다거나 과속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이런 소소한 과실로는 그런 사실만으로는 상대방 중앙선 안 넘었으면 문제가 없었던 일이니까 이런 것으로는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